안녕하십니까, 화이트 컨슈머입니다. 오늘은 대물보험 처리 1시간 만에 합의하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그 대물 피해를 보험사 담당자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문자 메시지로 사실관계에 의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언변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미리서 준비된 말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합의가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같은 경우들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훅훅 던지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은 이거에 갑자기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네, 일단 미수선 청구서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핸드폰 수리비, 렉케이스, 몬스터 거치대, 일단 이렇게 해서 견적이 총 169만 1,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10%, 네, 이 부분은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잔존율 20%라는 거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보험사는 어찌 보면 내가 이걸 수리를 했을 경우에 이 망가진 물건을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를 하지 않고 제가 이 잔존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20%를 더 손해를 보고 보상을 받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네, 그리고 통상 수리기간 휴차료가 10일로 잡혀있는 이 부분은 오토바이를 수리를 맡겼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하루하루 손해가 보는 이 금액, 하루에 29,35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미견적 항목이라는 이 부분을 넣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사 직원이 내가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발생이 될 건데 이 부분은 따로 견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어필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왠지 제가 이거를 양보를 해드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원래 견적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넣지 않고 제가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할 테니 위의 금액들은 최대한 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쉽게 찾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미견적 항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내가 직접 센터에 맡기고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핸드폰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앞에 액정 부분에만 기스가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후면이라든지 측면 부분에도 기스가 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수리기간 휴차료는 이제 오토바이 센터에 맡겼었을 때 평균적으로 약 한 15일에서 뭐 한 달도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최저 10일만 잡아주겠다. 저희가 그래서 최저로 이 기간을 책정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말을 덜 섞고 합의점에 대한 부분만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내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 수리비에 대한 견적 부분을 먼저 미리서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바이 사진을 먼저 찍고 인터넷에서 핸드폰 액정 교환비라든지 그리고 렉케이스 가격 이런 부분들을 쇼핑몰을 통해서 미리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자료 화면을 그대로 보험사 담당자 직원에게 전송을 해준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 자체들이 뭐 보험 사기냐, 블랙 컨슈머냐, 이게 어떻게 화이트 컨슈머냐라고 이렇게 항상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음, 최대 금액을 청구하자고 하면은 뭐 250만 원 정도 뽑아서 한 220만 원에서 이 정도까지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적당한 선에서 화이트 컨슈머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은 한 편입니다. 그리고 3, 40분 뒤에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합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직접 한번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호입니다. 네, 선생님 전화 주셨나요? 예, 전화 많이 들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 아닙니다. 네, 네, 고객님 우선은 우리 고객님께서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보니까 예, 예. 좀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원만히 좀 합의를 해주려고 하시는 그 부분이 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고객님. 우선 전화 받으신 우리 고객님 차량 소유주분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그래서 우선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우선은 그 저희가 이 대물 쪽 그 이 121만 원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워낙 그 예, 예, 예. 대다수 그런데 그 이 오토바이 그 슈차료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 예, 예. 이 슈차료가 그 저희 보험사에서 그 2016년 4월 이후로 이 오토바이 렌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대신 이 125cc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 교통비가 하루당 8,900원으로 네. 금액이 일부 좀 감소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고객님. 그거 언제 그래서 바뀌었다고요? 예, 16년 4월부터 16년 4월부터면은 잠깐만, 그때가 몇 년이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슈차료가 지금 뭐냐, 그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게 그 260cc 이하가 슈차료 예, 29,000 맞아요.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 30% 금액이 교통비로 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한 8,900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 130만 원 정도 좀 빨리 좀 마무리 지어드리면 어떠실까 싶어가지고 그 전화 좀 다시 한번 드렸거든요. 아니, 슈차료가 발생이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그 그게, 슈차료가 예, 예. 그 하루 26,000 그 금액이 다 산정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고 이 오토바이 경우는 고객님께서 보낸 이 슈차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30%가 교통비 항목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렌트를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일반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렌트 안 하고 하면 다 교통비로 해서 렌트비에 동종 차종에서 그냥 일반 가격으로 해서 이제 거기 30% 정도가 교통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맞아요, 고객님. 그래서 예, 예, 예. 고객님한테 그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딱 금액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음. 일단은 고객님께서 그 청구하신 이 오토바이 수리비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고객님 언급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 네. 저도 여기 150만 원 지급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도 이제 그러면 네. 10만 원 정도는 그냥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40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럼 예, 실제로. 140까지 협의 의사가 좀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고객님? 그러니까 14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그럼요. 뭐 서로 이렇게 길게 그 이야기하지 정도는 마시고.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고객님, 당연히. 예, 예. 고객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일절에 다른 거 다 제공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이 네. 지금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